첫 번째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일단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보여지는데 마음의 문을 좀 열어서 언어적인 소통부터 몸짓이나 두 분의 만남에 있어서 연락적인 부분이나 서로 간의 언어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이나 지위나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두고 있는 기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 정도 나이인데 또는 저 정도 학업적인 지식이나 저 정도 재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일이 하나부터 10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쟤는 대인관계 안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기만의 어떤 잣대를 두고 알겠지.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만났는데 그걸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어떤 판단의 기준점을 두고 바라본다라면은 굉장한 많은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것은 상대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상대는 그런 거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들과 상대방분들은 각자 언어적인 부분을 남다른 시각으로 해독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기하게 그럼 그 인연을 언제쯤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본다라면은 두 장 다 조만간이라든지 당장 곧 이렇게 보여져서 어쩌면은 만나고 계시는 이 상대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잠깐 연락이 단절되었거나 저희 대판 싸웠는데요.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요러신다 하더라도 다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늘 소통이나 이런 것들로 좀 답답함을 느꼈거나 연락적인 부분이나 요런 것들로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셨다라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어쩌면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해 둘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러면 다시 어떤 계기로 해서 친해지거나 아니면 저 그런 사람 전혀 없어요 하신다라면은 다른 번호를 선택하셔도 되고 뭔가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연관성이 좀 지어지신다라면은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 계기나 그런 걸 좀 알아봐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카드를 좀 조합해서 본다라면은 이런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 혼자 좀 짝사랑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셨거나 상대도 나 혼자 이 관계는 짝사랑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면 여러분들 쪽일 수도 있고 상대도 마찬가지로 그쪽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거나 내가 그 상대를 봤을 때도 매력적으로 봤을 수 있는 요인들도 많고 또는 환경적인 요소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도 우리 관계는 안 된다. 왜? 여러 번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했거나 여러 가지 어떤 요소를 생각을 해봤을 때도 우리가 연인이 되려고 했다라면은 12번 더 되었겠지. 요런 생각을 여러 번 하셨을 수 있거나 여러 번 어떤 시그널을 보내봤는데 반응이 아예 없더라. 각자만의 어떤 기준대가 있대잖아요. 그것들이 씨가 먹히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는 안 된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기준대로 인해서 이미 그래 이거는 짝사랑이다. 아예 마음을 단념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진짜 사귀었다 하더라도 늘 소통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게 얘는 무슨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요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유도 모른 채 끝나버림을 당한다라든지 요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또 요런 비슷한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상처받는 쪽은 나일 것이다. 지레짐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내면의 상처, 내면 아이
요런 것들에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아이라는 부분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기냐? 우리는 여러분들과 상대는요, 내면 아이를 치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아이라는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대가 아이를 원하거나 여러분들이 아이를 원한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이야기를 같이 함으로써 변화와 성장을 갖는다라든지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고 아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라면은 내가 어릴 적에 받은 사랑의 기억, 그게 원가족에서 그러니까 원가족에서 받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가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 그러면 나만의 애정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무의식이 잠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어떤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식대로 생각을 했거나 알고 보니 상대와 내가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 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항상 퍼주는 입장이 되었거나 상대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감정을 느꼈거나 뭔가 두 분에는 약간의 어린 시절에 있어서부터의 그러니까 상황? 그런 게 연출이 되었거나 끄집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뭔가 모르는 어떤 성장과 치유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항상 이 상대를 만났을 때는 쟤는 아무래도 나르시시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거나 그 상대가 나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나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왔다 하더라도 정말 깊이 알 수 있었던 거는 없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일어날 어떠한 부분들은 이게 팍 터지면서 이게 대판 싸우게 된다라든지 감정적인 부분이 확 드러나게 된다라든지 정확하게 얘가 이런 부분에 인해서 혼란스러웠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라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상대는 우리가 뭐 어린 시절에서부터 치유받지 못했던 부분이 치유가 된다라든지 그래서 더 큰 사랑을 서로가 주고받게 된다라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보여진다. 어쩌면은 소리가 남으로써 단박에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단박에 해결이 되지 못함으로써 여러 차례 걸쳐감으로써 우리가 전화위복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전혀 상상이 안 되네요 하시면 이런 관계가 들어올 수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인연이라서 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사건에만 이렇게 초점이 꽂혀서 바라본다라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약간 조금 멀리 내다본다라면은 이 관계 자체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에 의해서 심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라고 본다라면은 상대가 예를 들어서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거나 사업을 하다가 조금 힘들어졌거나 뭐 몸이 아프다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러분들은 무심코 했던 말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은 이분에게 어느 누구라도 뭐 니는 뭐 할 수 있다 흔한 말로 할 수 있다라든지 뭐 아무런 조건 없이 뭐 선뜻 마음을 베풀어 줬거나 그게 물질이 됐던 아니면 나는 너를 뭐 버리지 않는다라든지 네가 망하든 몸이 아프든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든든한 이분의 뭐 지원의 뭐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분에게는 굉장한 뭔가의 원동력이 되었을 수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분은 어떤 부분에 심쿵했냐면 여기서도 보여지고 여기서도 보여지고 얘라면 내가 원래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었는데 어쩌면은 얘랑은 결혼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다. 얘랑은 평생 동안 내가 좀 의지할 수도 있겠다. 반대로 네가 힘들어져도 그 일이 지켜가며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신기하게 여러분들과 상대는 똑같은 카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거울이 있댔잖아요.
이 상대 안에 들어있는 그 부정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비춤으로써 서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치유가 되거든요. 그게 미숙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상처받을까봐 얼른 발뺌한다든지 얼른 그것을 팍 감춰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다른 양상으로 드러날 뿐인 거지 본질적인 부분은 비슷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진다는 거라. 그래서 이분들도 이분의 굉장히 약했던 부분이나 굉장히 취약했던 부분이 드러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거나 내가 부끄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처음으로 거부당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괜찮다. 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좋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았던 부분이 있었거나 안정감을 느껴봤거나 그럼으로써 내가 이 자체만으로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네.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으로써 내가 비록 지금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꽃은 꽃 자체로만으로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인정받을 수 있구나. 괜찮은 사람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한 심쿵? 어떤 포인트가 되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굳이 주저리 했다라기보다는 얘한테는 무한한 신뢰감이 생기네. 요럴 수도 있었다라고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유가 지레짐작. 얘는 이렇게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지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얘가 어떠한 뉘앙스에서 이렇게 의미를 풍겼을까 궁금한 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하겠다라면은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얘는 어떤 감정인지 묻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나는 요러는데 너는 어때? 라고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분이 생각을 해보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나든 아니면 하루가 지나든 뉘앙스로 풍기든 직접적인 말을 하든 그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는 관계로 가고 싶거나 그런 사람으로서 좀 비춰지게끔 나도 만들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보고 싶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속도감은 내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심쿵 포인트를 느끼고 있는 사람, 그것을 드디어 인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분에게 심쿵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이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거나 예전에는 굉장히 잘 나갔거나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안 좋습니다. 상황이 힘듭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입니다. 진짜 금수저였거나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상황이 좀 힘들어졌거나 예전과는 좀 다른 상황이 좀 펼쳐졌다. 그런데 가진 거라고는 자존심밖에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 말이라고는 참고는 절대적으로 안 하고 독고다이식으로 간다. 이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이라고 한다라면은 어느 정도 좀 들어주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츤드레 같은 부분은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뭐지? 내 말은 좀 먹나? 약간 요런 느낌이 들게끔 행동을 하는 거라. 예를 들면은 있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요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개선을 한다면은 훨씬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말을 안 하길래 에이씨 괜히 했나? 자존심만 상하네? 여러분들이 이랬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말을 들었는지 이 행동 자체가 개선이 되는 것 같거나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연락을 많이 했다 차요. 예를 들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얘가 먼저 연락을 하네? 요랬다든지 어떠한 변화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어쩌면 나도 조금은 겁을 먹고 있었거나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이미 벽을 놓고 있었구나.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벽이 아니고 두꺼운 통유리의 벽을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를 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고 내가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아이를 대하고 있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빠르게 개선은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함으로써 이분들의 달라지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심쿵하거나 아 진짜 나도 이 아이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봤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이분들의 달라지는 행동으로 심쿵하거나 설레임을 느끼거나 아 내가 얘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나는 어쩌면 내가 다칠까봐 좋다고 했지만 내가 이 아이를 보고 싶었던 대로 바라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겠다. 그것도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시선에 꽂혀서 바라봤던 부분이 있어서 약간은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어떠한 계기들로 인해서 어쩌면 이런 것도 돼요. 이미 사건은 도드라졌거든요. 해결되는 부분들이 조만간 곧 일어남으로써 관계가 또는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거나 지금은 조금 거꾸로운 관계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관계들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여러분들은 소통, 행동적인 거, 뉘앙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묻고 싶은 게 있다면 물어야 하고 궁금하다면 내가 행동해야 하고 똑같이 표현해줘야 하고 그 아이의 불편한 행동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것들도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분들과 여러분들은 굉장히 서로가 좋아서 미치고 날뛰고는 있지만 굉장히 억제할 수 있거나 정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어쩌면은 환경적인 요소, 뭐 서로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각자가 다른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억압하고 있거나 저항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각자의 상황적인 거. 그러니까 어쩌면은 두 분은 예를 들면은 상황적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윤리적인 부분을 따지고 든다라면은 지금 둘 관계에서는 할 말은 없다. 그렇지만 나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을 바로 바라봐야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카드에서는 지금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어차피 이 관계에서는 변화와 성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카드가 나온 부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추기고자 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뭐 이것을 어떻게 하시오도 아니고 두 분에 대해서만 봤을 때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성장이나 변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거니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둔 부분이니까 각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겨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은요, 어쨌거나 패배감이나 패배자의 기분,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많이 보여지고, 또는 한쪽에서 사랑에 대한 불신이나, 또는 아픔, 이별, 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학업적인 거, 명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시 생각하거나 지키려고 한다. 훨씬 더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는 아니시지만 차라리 안정을 추구하거나 조금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진짜 믿고 정말 이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없다라면은 글쎄 요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다의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좀 패배자, 불신 요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별을 겪어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세월이 많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런 아픔에서는 벗어났지만 약간은 베이스 자체가 그런 부분을 깔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글쎄 요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 사랑은 무슨 요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사람이 지금 들어왔다 하더라도 애정적으로 초점이 꽂혀 있다라기보다는 상대가 어떤 시그널을 보냈다 할지라도 또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그널을 보냈다 할지라도 상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서 이렇게 무마시킬 수 있거나 뭐 좋은 친구로 지내보려고 애를 쓰거나 약간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올해 2월에 상대가 들어왔을 수 있거나요.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좀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어느 누군가가 들어왔겠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성적인 감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있겠다. 그렇게도 보여지고요. 저는 아닌데요? 상황적인 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글쎄요? 하시는 분들은 조만간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거나 아니면 내년 2월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적인 부분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거나 굉장히 일적으로 케미가 잘 맞다. 한마디로 이성적인 감정만 억누르고 있지 티키타카가 굉장히 잘 되거나 팀워크가 좋거나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굉장히 잘 되거나 주변 의식하지 않고 뭔가 대화를 많이 해낼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 보여지고요. 단지 이런 욕망적인 거 있잖아요. 이 아이한테 이런 감정 드러내면 안 돼. 왜? 내가 패배자의 기분을 좀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이 아이한테 이런 부분을 드러냈다가는 일적인 부분까지 또는 학업적인 부분, 우리가 단체적인 조직 내에 하고 있는 부분까지 망칠 수 있다. 이런 것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관계이고 설사 못 만났다라고 한다라면은 요런 조직 내에서 만날 수 있거나 단체 활동이거나 생산적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뭔가를 하면서 만나는데 이런 감정을 억누르면서 만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서로의 마음을 하면서 알아챌 수 있거나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기냐? 우리는 분명히 과거 각자가 따로 느꼈던 감정이 있을 수 있거나 사랑에 대한 아픔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새로운 경험을 분명히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두 분은요.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다를 수 있거나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한데 어쩌면은 소울메이트는 맞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해서 굉장한 예의범절 중시했거나 아니면 남자는 이런 남자를 만나야 하고 여자는 이런 여자를 만나야 해.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어떤 가치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부여받았거나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종교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거나 어쨌거나 어떠한 기준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달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트러블이 생겼잖아요.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저 사람 옷차림을 보아하니 내가 수억 벌어야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기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과거와 또 겹치는 부분이 있네.
나는 지금 상황이 이 상황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를 만나려면 또 내가 요만큼을 있어야 되겠네? 요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찌 보면은 그래. 어쩌면 저 사람은 그런 옷차림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은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가치관이지만 대화를 해봤을 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 관점이 필요하고 설사 만약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좋은 점을 바라봐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왜곡된 시선이거나 너무 주입식으로 이렇게 받아왔던 나의 어떤 가치관이거나 내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정해놓은 부모와의 어떤 가치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과의 극복해야 될 부분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를 했을 때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입었다고 해서 이럴 것이다라는 정의는 나의 생각일 것이다.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나 일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문제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적으로 조금 대화가 들어가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이렇게 관계적으로 발전을 조금 시켜보려고 한다라면은 이 사람의 좀 급변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그러면 그렇지 내 복에 무슨 이런 식으로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이라도 조금은 벽을 허물어내고 다가갈 필요가 있겠다. 약간은 무리해서 노력하세요가 아니고 긍정적인 면을 조금은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 접근을 해봐라.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추세요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해보아라 라고 보여진다는 거라.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심쿵할 수 있는 포인트와 이 상대가 심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엇비슷한데 만들어 놓은 기준치로 딱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공통된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데 어쩌면은 비슷한 생각 때문에 또 접근하지 못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참고 있는 부분들도 많을 수 있겠고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패배자의 기분을 또 느낄 것이야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경험 삼아 배우는 것은 맞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관계에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좋다라면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은 부모나 또는 나의 윗대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이 사람의 가치관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좀 원하고 끌리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두 분은 굉장히 진실한 사랑이다. 어쩌면 이것이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여러분들에게 로맨스의 느낌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분만 보면 뭔가 모르겠는데 이분도 여러분들만 보면 뭔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생각. 내가 자신감이 없다 할지라도 왠지 얘한테는 뭔가 뿜뿜 되는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좀 미숙해서 자기만의 어떤 색깔로 표현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 조금 열린 마인드가 된다라면은 응원을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심쿵,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분들이 안 될 것이다 아니면 남들이 야, 니 그거 된다라고 생각하나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무리하게 느껴지거나 다른 사람은 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현실 직시해라 뭐 약간 이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분한테 무조건 뜬금없는 소리 칭찬해 주세요. 희망 고문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뭐 친절한 말을 좀 해준다라든지 좀 니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좀 칭찬을 해준다라든지 요런 부분을 좀 해줬을 때 굉장한 자신감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한마디로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친절한 말 또는 친절한 배려 요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한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거나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표현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분들은 어쩌면은 부모도 나에게 그렇게 안 해줬는데 와,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또는
다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가망 없다. 때리쳐. 질투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를 생각해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한다라고 한다라면 너무 좀 현실을 진짜 지가 해보고 실패를 해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안 될 이유만 들이대는데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요소만 갖다 대어주니 설사 그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해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막 자신감이 생긴다라든지 다소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그냥 너라는 자체가 인간 부적인 것 같아서 내가 이게 왜 잠재 능력을 뿜어낸다라고 하죠. 진짜 천하무적이 된 듯한 느낌?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야, 좀 현실을 직시해 했다 할지라도 증명해 보이고 싶을 만큼 좀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그렸던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일본 분들도 그랬지만 여러분들과 이분들과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랬던 사람이지 않을까? 뭔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라면 진실되지 않을까? 진짜 세상에 야 그걸 믿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라면 이런 느낌이 두 분이서는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울메이트라는 카드가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은 통하는 느낌이 얘는 왠지 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설사 나의 뒤통수를 치고 뭐 진짜 배신을 하고 떠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아이에 대한 무한한 신뢰, 긍정으로 바라보는지는 몰라도 설마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라면 좀 믿어주고 싶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이라면 믿어주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분에게 심쿵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주변에 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직장 생활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구설이 날 수 있거나 우리가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들 눈을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으면서도 꺼리낌이 없네? 뭔가 아무렇지 않게 또 나를 편하게 대해주네? 이런 부분이 나도 조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떤 이런 용기가 있길래 나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지? 또는 남들 되게 의식 많이 하고 구설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행동하네? 신경 안 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나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 같고 또는 뭐 공개적인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른 이분들의 지인한테 소개를 시켜줬는지 안 시켜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나 만약에 있었다라면은 우연이 되었든 아니면 정말 모임 자리가 됐든 간에 친구들이라든지 뭐 각자의 뭐 어떤 사적인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도 꺼리낌 없이 뭐 직장 동료다 뭐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지? 자기 지인들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네? 요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좀 심쿵했다. 요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친구나 이런 지인들을 쉽게 소개시켜 주기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그만큼 좀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건가? 요럴 수 있거나 뭐 어쨌거나 나를 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든지 얘가 남 의식, 다른 사람 눈 신경 쓰는 것 같지만 아무렇지 않게 나를 소개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설레였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뭐 앞에 연애가 어찌됐건 결혼까지 할 뻔했지만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귀었고 이 사람 아니면 정말 나는 죽을 것 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았든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든 뭐 내가 아픔이 있었든 뭐 이 상대가 뭐 하늘나라에 먼저 갔든 어찌됐든 간에 뭔가 모르게 좀 두 번 다시 사랑을 못할 것 같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도 마음을 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또는 상대도 그런 아픔이 있어서 열려고 하지 않았지만 뭔가 모르게 지금 심쿵 포인트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두 분의 가치관이 달랐거나 환경적인 요소로
우리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우리 아마 안 될 거야. 좀 뭔가가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마 집안에서 데리고 가면은 좀 난리 나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닐 거다 자꾸만 벽을 쌓아놓고 경계를 했지만 하나하나 좀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얘랑 있으면 내가 너무 순수해지는데 또는 이 아이랑 있으면 뭔가 모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이 어찌됐든 간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데 뭐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끼워 맞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나는 얘가 너무 좋아. 긍정적으로 뭔가 바라보게 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은 그래서 이게 뭐 올 2월에 알았다 하더라도 발전될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에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알아보다가 탐색전이 있다 할지라도 뭐 내년 2월에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분들과의 관계가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뭐 기류가 느껴진다든지 아직 못 만났다라면은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드를 봤을 때는 어린 시절이라는 카드가 보여져서요. 3번 카드 내용 자체가 조금은 심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내용 자체가 조금은 불편하시거나 나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데 요러시다라면은 다른 카드 번호를 조금 선택해 보시던지 아니면 다른 주제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세세하게 파고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저도 이거 보니까 피곤해질 것 같아서 조금만 짚어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진 않겠냐라는 식으로 좀 심리적인 부분이나 좀 억압된 부분을 건드려 봐 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은 불편해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번호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일단 카드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은요. 이게 상대방 분들이나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의 어떤 모습이나 내면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야 한다. 왜냐면은 서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다른 행동이나 또는 얘가 또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일단은 다가갔건만 의도치 않게 일회성 만남으로 되어버렸어요 일 수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좋았든 싫었든 아니면 어떤 목적성이 있었든 없었던 간에 뭐 딱 사건화만 시켰을 때는 저는 어쨌거나 물론 이 사람과 연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건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어는 가고 싶었어요 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뭔가 연락을 피하는 것 같고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좀 일관하는 것 같아요 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본다라면은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나 상황 이런 내면적인 부분을 본다라면은 이게 나의 어린 시절이나 그쪽 상대방의 어떤 어린 시절에 자라온 부분을 본다라면은 양육자 그러니까 부모나 또는 조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핍이 있었던 부분이 있겠다. 왜냐면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나 그 상대방은 선택권이 당연히 없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그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나의 상황이나 환경들이 굉장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재혼 가정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는 조부모 밑에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혼 가정에서 내가 자라났을 수도 있고 굳이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한쪽 부모랑만 이렇게 성장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상황 자체가 좀 결핍이 있었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양쪽 부모가 계신다 하더라도 이게
고루고루 이렇게 균형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주도권이 굉장히 셌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엄마 쪽,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니까 여성성이 조금 더 강한,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남자 같은 모습을 강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세심한 여성성이 조금 더 드러나는 아버지라고 한다라면은 아버지가 조금 더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부분은 여자의 주도권 이런 것이 좀 더 강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의 영향력이나 여성성의 영향력이 조금 더 강하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라올 때 뭔가 주입이나 아니면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아니면은 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내가 경험치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렇던데 이런 영향력을 분명히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상황이 지나버렸으니까 당연히 없어졌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적인 상황 자체가 수월하지 않았거나 내가 분명히 아플 것이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인지하고 살았다. 그랬던 부분이 있거나 또는 본인들이 또는 상대가 결혼에 대해서 조금 다른 아픔을 맛봤거나 연애에 대해서 깊은 연애를 못 해봤거나 항상 일회성 만남에 조금 가까웠을 수 있거나 깊은 연애를 한다 한들 결혼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과 뒤통수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각관계의 비스무리하게 항상 엮인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내가 항상 의심을 하게 되었다라든지 상대가 의심을 했다라든지 뭔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놓여졌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뭔가 어린 시절부터 기인이 됐건만 나는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힘들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상대의 어떤 모습을 딱 봤을 때는 나랑 다른 마음인가 봐. 이럴 수 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하로만 딱 봤을 때는 이 관계는 일회성인가? 이게 만약에 우리가 뭐 모임을 갔든 아니면 술 한잔 하러 갔는데 그 상대가 눈에 딱 들어와서 쟤를 딱 픽을 했든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해서 선택을 했든 어쨌거나 우리가 뭔가 만나졌을 수 있잖아요. 어떤 계기로 해서 우리가 뭐 친해지게 되든지 안면을 트게 되느냐라고 봤더니 어떤 상황이든 조건이든 다 떠나서 여러 가지 옵션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서로가 마음에 들었다라면은 얘랑 사귈 수도 있었고 또는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옵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순간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일회성의 만남처럼 이 관계가 엮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들면 또 연락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연락을 하거나 간간히 뭔가를 해보셨겠죠. 근데 그것이 타이밍이 자꾸만 어긋났거나 또는 뭔가 비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나 또는 어느 한쪽에서는 이거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 흐름에 맡겨 놓아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라기보다는 상황적인 게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정말 아닌가?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나? 뭔가 잘못된 만남인데 내가 너무 집착하나? 서로가 어쩌면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진짜 말 그대로 나도 내 나름대로 뭐 연락을 해봤거나 아니면 즉각적으로 뭐 만나자 아니면 어떻게 해보자 라는 것을 해봤지만 적절한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아서 어쩌면 나만 또 아플 수 있겠구나. 아니면 다른 이성이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닌가 보다 라고 또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내려놓으면 또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을 접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뭔가가 간간히 또 연락이 탁 온다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상황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 그런 사람 없는데요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날 수 인연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일까요? 라고 카드를 본다라면은 이 시기는 이게 만약에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면은 올해 3월의 기점을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월의 기점에서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보시면은 몇 개월 이내에 만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지금 연락이 매끄럽게 잘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시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어쨌거나 이거는 3월 달에 뭐 만나게 되었거나 아니면은 3월 달에 끝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지금 저는 그런 사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건덕지가 없어요. 이러신다라면은 뭐 내년 3월도 될 수는 있겠지만 제일 빠른 기간으로 봤을 때는 몇 개월 이내에 만날 수 있습니다. 달은 안 보여지지만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 시점으로 해서 몇 개월 이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몇 개월이라고 한다면 뭐 11개월도 몇 개월이지만 그렇게까지 길게 보실 필요 없고 뭐 두세 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지만 어쨌거나 몇 개월 이내에 만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거나 뭐 모임이나 그런 참석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심쿵할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이 사람이 유독 어떤 부분에서 끌리네 요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카드를 딱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솔직히 잘 모르지만 있잖아요. 뭐 많은 대화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은연중이나 행동이나 이게 느낌적인 느낌 이분이 소울메이트가 뜨거든요.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떤 대화 속에서 아니면 어떤 제스처나 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탁 했는데 이분의 어떤 느낌이 얘랑 나랑은 분명히 다른 환경 또는 나이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왠지 뭔가 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것 같지? 뭐 요러거나 또는 물론 이게 자라온 환경이 뭐 차이가 많이 난다 하지만 그 시점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기억하고 싶었던 또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만큼은 왜 나랑 좀 비슷하게 겪은 것 같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연찮게 이 아이를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얘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분이 만약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뭐 흑역사가 될 수도 있거나 자기의 어떤 가족이나 부모에 대한 어떠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얘도 나처럼 좀 그랬을라나? 그러면 나만 좀 그랬던 게 아닐 수도 있겠네?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위안? 여러분들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써 처음으로 좀 내 편이 생겼다. 그런 마음에 위안을 받게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들과 뭐 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심결에 툭툭 내뱉었는데 서로가 어떤 포인트가 이분만이 느끼기를 통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분들의 채워지지 못했던 어떤 부모의 자리나 아니면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느꼈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이다, 컴플렉스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나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픈 자리, 아픈 손가락 또는 나의 결핍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의 어떤 대화나 너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이 아니구나 아니면 내가 조금 잘못 바라봤던 부분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관계를 다시 바라볼 수 있거나 좀 시각적인 부분을 서서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얘랑 나랑은 다르게 자라왔지만 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지금은 끊어졌다 하더라도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저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라면은 몇 개월 이내에 만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일회성 만남인가? 나 정말 이런 사람 정말 싫은데 뭐 회피가 되거나 아니면 뭐 상대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런데 묘하게 이런 사람한테 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뭔가의 포인트를 탁 찾게 되거나 이분들의 느껴지는 부분이 뭐지? 뭔가 모르게 이 사람한테 확 끌리네? 이런 부분들이 이분에게 느껴진다라면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호기심 아닌 호기심, 관심 이런 것이 집중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럼으로써 자기에 대한 뭐 용서, 배움 이런 것들이 거쳐지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뭐 물론 당연히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관계가 발전은 되진 않지만 우리 예전에는 이분들이 정말 관계 지속성이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당연히 시행착오도 겪고요. 이분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니까 자기 혼자 또 모래성을 쌓았다가 또 그만큼 빨리 허물었다가는 하겠죠. 그렇지만 남다른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좀 마음의 힘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분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좀 심쿵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여러분들 또한 이분에 대한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한 이런 로망이 없을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결혼에 대한 좀 아픔이 조금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경계점에 있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나는 뭐 결혼 안 할 거니까 이런 마인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유 내가 결혼은 무슨 요럴 수 있는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이 상대를 봤는데 왠지 우리 관계 자체가 좀 위태로운 느낌은 있지만 이 아이랑은 결혼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솔직히 내가 이 생각하는 자체가 현실성이 맞지 않고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속성이 비록 유지가 되지 않고 좀 들쑥날쑥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내가 뭔가 모르게 막연한 나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예사롭지 않은 느낌은 그냥 들어.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막연한 느낌일지라도 얘랑은 글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 사람과 결혼했던 상상을 했다라기보다는 내가 비혼주의자거나 독신이었거나 아니면 진짜 결혼에 대한 아픔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기로에 놓여져 있거나 그러니까 이혼을 하시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분과의 어떤 관계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분들과 크게 뭔가 이벤트적인 어떠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화가 잘 통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끌리는 부분이 있거나 얘랑 내가 결혼하려고 이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엄마야 이 위험한 발상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얘가 그런 좀 가정이 좀 이렇게 돼서 나에게 온다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상하게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가 조금 이런 관계에 놓여 있었거나 좀 내 상황이 좀 불안정해서 너무나도 이런 부분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린 시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잘못을 따지고 네가 이렇게 자랐으면서 어떻게 네가 이런 감정을 가져? 라고 따질 것이 아니고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할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일단은 메시지를 두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관계성 자체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뭔가 애써서 두 분이 노력은 하는 부분은 없어요. 얘가 뭐 밀당을 하나 아니면 뭔가 어떻게 하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시작이 뭔가 일회성 만남처럼 딱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닐 거야. 그래 지금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일이냐 사랑이냐
아니면은 진짜 얘랑 결혼을 하려고 한다라면은 우리의 어떤 부모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 힘들겠지? 뭐 요런 식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뭐야? 이 심쿵 포인트가 굉장히 자극이 되거나 원동력이 되거나 한 번쯤은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재설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분이 엄마야 분명히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이건 잘 될 인연입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한 번쯤 내 마음을 재점검함으로써 다시 한 번쯤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져 가거나 장애물을 극복할 거냐 말 거냐는 두 분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달라지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거나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면은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관계의 요소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끊어졌다 만났다 반복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 요런 부분을 돌아보신다라면은 조금 더 상대를 이해할 수 있거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그냥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의 선택은 여러분들과 이 상대방 분들의 몫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쨌거나 이 상대와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마음은 맞으나 그냥 좋아한다라기보다는 하나 더 얻어가는 것이 있으니 저는 이런 사랑을 할래요 안 할래요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라고 일단 보여지는 카드 리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관계는 서로 잠재되어 있는 능력 그리고 따뜻함을 서로 느낄 수 있고요. 발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또는 나로 하여금 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라든지 어떤 패턴을 유지하게 된다라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이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서로가 좀 명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과 삶 앞에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또는 상대가 굉장히 규칙적인 어떤 패턴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좀 불규칙하게 생활을 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좀 건강해야 이 사랑도 왠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조금 더 우리 관계를 풍요롭게 또는 더 발전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그런 생각으로 차츰차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언제쯤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올해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만나셨거나 아직 이런 사람 전혀 없는데요 하신다라면은 9월 달에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게 된다라면은 어떤 고정관념이 상대나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만 깬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두 분은 6페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5월 달에 만났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했던 그런 분들이라기보다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 있잖아요.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냥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이분들과 전혀 시작은 되지 않았다. 일 수 있거나 아니면 완전한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뉴페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락은 간간히 했거나 그 사람이 어떠한 시그널을 보냈지만 가까워지기는 최근에 굉장히 가까워졌거나 어쨌거나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 생각하시거나 아직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9월이다 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는 완전한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나 상대의 어떤 고정관념을 좀 넘어섰을 때 이런 잠재되어 있는 관계가 발현이 될 수 있고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항상 이렇게 이럴 것이다. 분명히 내가 이런 부분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얘가 진심일까? 얘가 좋은 사람일까? 얘가 어떤 영향력을 나에게 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틀에 박힌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상대의 어떤 뉘앙스를 풍겼을 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떠한 고정관념, 계속 반복되었던 패턴 이런 것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부분을 발현될 수 있거나 즐겁게 인연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관계를 끝내셨든 아니면 잊지 못했던 어떤 관계라든지 벗어나지 못했던 어떤 부분, 이별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재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왜냐면 이 여러분들과 상대는 어떤 계기로 친해지거나 발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본다라면은 과거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거나 정확하게 이별, 분리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내가 성장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좀 힘들었던 어떤 과거나 이별에 대한 아픔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참 드라마틱하게 그것을 극적으로 변화시켜줬거나 또는 내가 상황이 변화되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거나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시그널을 정말 보내서 보낸 건지 내가 그 당시를 착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거나 변화를 기준을 딱 두고 있었고 넘어가는 과도기에 놓여져 있었는데 성장, 변화, 틀이 탁 깨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잊지 못하는 상황 또는 이별에 대한 분리 불안 이런 것을 겪고 있었고 그게 여러분들과 상대 둘 다일 수도 있고 한쪽이 유독 심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꺼내준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아이처럼 순수하거나 상대방이 연하일 수 있거나 장거리일 수도 있거나 장거리가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자주 매일 만나는 사이는 아닐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어쨌거나 상대방은 굉장한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거나 주변에 사람이 좀 많을 수 있거나요. 어쨌거나 좀 같이 있으면 편안하거나 말재간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많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면 상대는 나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좀 심쿵하게 되는지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방 분들은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좋은 사람들을 못 만날 줄 알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개인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좀 복잡한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부분은 있거든요. 어쨌거나 나는 이제, 인간관계 자체가 나쁘다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때라든지 여러분들과는 잘 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 의외로 뭔가 좀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그게 잠깐의 어떤 타이밍이라 할지라도 좀 이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잠깐의 눈맞춤이나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그런 순간적인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의 어떤 설레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라고 보여지고 약간 새침대기 같이 행동을 한다라든지 누군가 뭔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좀 풀어주려고 애를 쓰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토라진 척을 하거나 뭔가에 어떤 누구 한쪽이 좀 그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뭔가 좀 재미를 느낀다? 요런 게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봐 드리자면 이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심쿵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호감, 관심 이런 부분은 분명히 느낀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그 포인트가 일단 대화할 때는 맞는데 긴 대화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긴 대화를 한다라기보다는 티키타카를 할 때 주고받는 어떤 설레임 또는 이분이 기분이 안 좋거나 여러분들이 기분이 뭔가 안 좋을 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는 하는데 대부분이 이분이 조금 새침하게 새침대기 같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풀어주려고 좀 애를 쓰실 때가 있거나 아니면 이분이 기분이 나쁜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뭔가 툭툭 내던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뭔가가 은근히 좀 무시당하는 기분은 드는데도 불구하고 묘한 매력이 있네?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이분에게 굉장히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보거나 좀 전전긍긍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뭔가 이분한테 애써서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라기보다는 뭔가 놀이, 즐기면서 시크하게 탁탁 던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눈치를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서 의외의 매력 근데 한 번씩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직구로 날린다 그럴 때는 좀 소심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일지라도 그래도 그런 부분들의 매력 아닌 매력, 심쿵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시냐? 여러분들은요 약간 요런 게 있으신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보여지는 어떤 기준이나 야, 닌 이때가 적어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행복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이 그래도 남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떤 기준점을 무시하지 않고 만남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눈에 조금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가치관? 물론 당연히 중요해. 그런데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나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남의 시선보다는 이제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한번 가보겠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 사람과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인지 일단 모르겠고 내 느낌에는 나쁜 사람 같지 않으니 내가 그냥 느끼기에 조금 다르긴 해도 남들 눈 의식은 한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일단은 좋으니 한번 가볼란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저 사람 좀 끌리지만 내 자존심 먼저 챙겼거나 또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를 먼저 챙겼다라면은 그냥 이상하게 이 사람을 딱 봤을 때는 쉽게 포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어떠한 기준을 맞춘다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끌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하다라면은 한번 가볼란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 사람과 있음으로써 즐거운 부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즐겁다, 행복하다, 이것을 조금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맞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심쿵 포인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용기 또는 나의 어떤 재발견 이런 것을 하시게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봐진다. 조금 내 에너지 자체가 활발해진다. 젊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의 어떤 에너지 자체가 교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뉴페이스고 좀 아직 못 만났다라면은 9월 요런 것들의 가능성이 보여지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나의 어떤 과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뭐지라고 했다라면은 나중에는 그냥 굉장한 좀 에너지 자체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미쳐서요. 새롭게
관점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관계를 잘 만들어 가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4번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8월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